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오늘 이런 새벽부터 여러분 아주 기막힌 일을 보시죠.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체포가 되는 이제 그런 참 딱하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이제 그런 일을 우리가 두 눈으로 이렇게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형식으로 가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이제 집행을 하는 거죠. 한 나라의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란죄라는 것도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 내란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영장을 발급받는 과정도 석연치 않은 그 이상 정도의 문제가 많았고 경찰이 마치 민주당의 여러분들 하수인처럼 그렇게 그냥 움직이는 그런 다르게 보면은 민주당 측과 끈앞풀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 경찰 권력의 상층부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뭐 조금 생각이 깊으신 분들은 굉장히 좀 착잡하고 일이 손에 안 잡히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게 이제 선거가 무너진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 수 있는가를 시사하는 거죠. 그 대통령이 이 정도 당할 수가 있으면 현직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 민간인들이 만일에 정부와 불협화음이 있거나 또 정부와 조금 이렇게 이견이 다른 그런 의견을 표출하는 경우에 어떻게 탄압을 받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반대파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사례 가운데 하나인 거죠. 이제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은 정말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은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표를 던지는 사람들을 의식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이번도 보시면은 참 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이 부정선거 문제를 확신을 하고 그렇게 이제 출기차게 외쳤던 겁니다. 선거를 찾아야 되찾아야 국민들이 제대로 사람 대접을 받고 살 수가 있는데 뭐 이번 경우는 사람 대접을 못 받은 거지 않습니까? 엄연히 현직 대통령인데 경찰 병력이 마치 사조직의 사병처럼 그렇게 움직여 가지고 대통령 관저를 습격해서 대통령을 구속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이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고 조작도 잘하지만 또 상당히 이렇게 잔인하죠. 예, 잔인한 것이 이제 좌파들이 갖고 있는 공감 능력이라든지 동감 능력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아주 심대한 그런 적대감이나 정오심이 없으면은 이번 같이 그렇게 대통령 관저를 이렇게 진입하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가 무너진 사회가 가는 방향이 뭐 이런 거가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고 지금은 그래도 초창기니까 그런데 이제 권력을 이 강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그야말로 이제 돼지 개처럼 취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참 나라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나라가 많이 망가진 것이 이번에 2024년도 4월 10일 총선도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면적인 부정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279만 표 정도의 유령 사전투표지가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이제 더해진 건데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장악하고 그다음에 국회에 다수당이 되고 그다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대통령을 흔들었지 않습니까? 흔들어 가지고 왜냐하면 뭐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든 말든 간에 국민들 함께 여러분들 국민들 이야기를 들어줘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선거 결과는 그냥 선관위가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제 오늘 사태 보면 좀 아쉬운 것은 이게 이제 대통령실이나 이런 쪽에서 선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를 이 윤 대통령 측에서는 많이 이렇게 당한 것으로 잘 알고 있었고 또 대통령께서도 2020년 4.15 총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 상태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쥔 상태에서 초반기에 상당히 소상하게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선거가 조작이 되는지 권력 초반기에 좀 더 손을 썼으면 정말 좋지 않았겠냐 생각이 드는 것이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했던 선거가 2022년도 6월 달에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도 조작을 했지만 평균적인 수준보다 훨씬 더 낮은 조작을 했으니까 그게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윤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상당히 의식을 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제 기억이 자료를 찾아봐야겠습니다만은 평균 이제 한 15% 정도 조작을 했으면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는 한 5% 정도 이렇게 조작을 했거든요. 한 3분의 1 정도로 이제 조작값을 낮춘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을 한 선거가 2022년도 6월 달에 지방선거고 그다음에 2023년도 4월 달 한 제 기억에 따르면 4월 7일일 겁니다. 보궐선거는 또 조작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초기에 이 중차대한 문제를 좀 손을 댔으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수 있지 않았겠냐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제 이 암과 같아 가지고 부정선거가 많이 이렇게 전이 많이 번져서 지금 뭐 중앙일보 보도하는 걸 보게 되면 거의 매일 부정선거 음모론을 질타하는 그런 기사를 싣고 있고 동아일보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일체 그냥 언론들이 선거 부정을 덮는 쪽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탄핵에서 결정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한국 사회 곳곳에 이런 그 소위 좌파 계열의 인물들 언론 노동단체 그다음에 이번에 공수처 경찰 뭐 이런 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포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끔 가다가 저 양반은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이제 선거 부정선거가 제도화가 돼버린단 말이죠. 제도화가 되고 나면은 내가 보기에는 나라가 엉망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저 양반들은 전혀 걱정을 안 하는 건지 엉망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 아주 핵심 멤버들이야 잘 먹고 잘 살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나 엄청나게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걸 뜻하거든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선 중앙 동아 뭐 방송사들 이런 데가 전부가 다 이 부정선거 문제를 덮는데 혈안이 돼 있는 상태고 다만 다소 위안이 되는 것은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에 부정선거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렇게 인식하신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좀 결과들이 좀 차이가 나겠죠. 나는데 오늘 참 그 경찰병력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 그것도 현직 대통령 직무가 중지되어 있는 현직 대통령을 무자비하게 여러분들 그냥 관저까지 여러분들 난입을 해가지고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그렇게 하는 걸 보면은 참 나라 앞날이 앞으로
걱정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도저히 제가 웬만큼 하면은 뭐 일하는데 그 평소에 리듬을 잃어버리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오늘은 한참 그냥 일에 손이 안 잡힐 정도네요. 야,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냥 타락을 할 수 있을까. 참 좌익들이 사기도 잘 치고 조작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지만 참 잔인한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그 잔인함이 이제 앞으로 보통 시민들을 향할 텐데 그걸 한국 시민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걸 극복해 나갈지. 아무튼 선거를 못 지키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해야 그래야 이제 국민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